네가? 네가 노동자라고? 노동자가 될 거라고? 아니지. 넌 알바잖아. 그리고 넌 앞으로 공무원이 될 거라며. 그럼 노동자가 아니고 공무원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위를 한번 봐. 무엇으로 보이나요? 13? 아니면 영어 B? 산과 길? 실과 바늘? 다양하게 보이시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모두 13으로 보이죠. 우리가 양쪽에 한쪽엔 12, 한쪽엔 14라는 숫자를 주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13으로 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면요. 당연히 B로 보게 되죠.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에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야기할 노동에 대한 시선, 사회 현상에 대한 시선도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노동자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노동은 네모다에 생각나는 단어나 그림을 그린다면요? 서비스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건설 현장, 고층 건물 청소나 아니면 고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 육체적 노동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우리 모두요, 전부 싹 다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노동을 이야기할 때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로는요, 부지런할 근자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는 내가 직접 움직여서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받는다는 것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의미예요.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부지런히 일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주겠다는 것으로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의미입니다. 메센스는 직업학교 졸업 후 줄곧 벽돌공으로 살고 있다. 그는 단순 벽돌 쌓기 작업부터 오래된 벽의 교체 작업까지 하는 숙련 벽돌공이다. 그는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If you don't have a guy like me, you will be living in houses with no roof or with no walls, and I mean, nobody wants to do that. So, from my point of view, my job is equally important as somebody is, you know, a bank manager or anything like that. 덴마크의 벽돌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면 지붕이나 벽이 없는 집에 살 것이다. 그건 아무도 바라지 않겠죠? 내 직업은 은행장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든 평등하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무직 노동자, 교수 및 강사, 기술자, 설치기사, 판매원, 미용사, 스튜디오스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든 마음을 쓰는 노동을 하든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이들은 모두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교사? 노동자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또 이 사람도. 그럼 대체 세상에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딨어? 사장? 아니겠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아니겠지? 갈비집 주인이나 슈퍼 주인도 아니겠다. 아이 몰라. 하여간 아니야. 노동자는 공장에서 똑같이 작업복 입고 뭐 만드는 사람이라고. 성질 부리지 말고 잘 들어봐. 진짜 중요한 얘기라니까.
우리가 입는 옷, 타는 버스나 자동차, 네가 좋아하는 킥보드 모두 누군가 일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누군가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일, 바로 노동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 일을 하는 누군가가 바로 노동자야. 노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멈추지 않을까?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진을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다. 한 사람이 죽은 2만 개의 사건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은 뭘 중심에 둔 건가요? 사건을 중심에 둔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이 죽은 2만 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시선입니다. 우리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차별을 느끼시나요? 성적, 아니면 외모, 키, 학년에 따른 거, 아니면 성별에 따른 거, 먹는 거, 가정 형편? 되게 다양하게 차별을 느낀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텐데요.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 논란으로 시끄러운 요즘 급식과 관련된 또 다른 뉴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을 먹는 순서를 성적으로 정한다는 건데요. 학부모들이 들으면 기하말 노릇이지요. 실제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중간고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었던 담임 선생님, 만점을 받으면 일주일간 급식을 가장 먼저 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만점자는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가장 먼저 급식을 받는 특권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식사까지 성적 순위라뇨.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알렸고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만점자 우선 급식은 이틀 만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자, 누리꾼들은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만점자 손뼉 쳐줘도 엄마들 전화합니다. 보상받는 게 죄처럼 느껴지는 학교라며 요즘 학부모들의 과한 자식 사랑을 꼬집는 댓글도 있었고요. 반대로 중2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밥으로,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심했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 볼까요? 네, 상 준 건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차라리 사탕을 주는 게 나았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못한 사람이 매맞고 했었는데 학창 시절을 돌이켜본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아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급식 해프닝, 누리꾼들의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만점자에게 급식을 먼저 주겠다. 만점자 4명에게 우선급식 특권.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인권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그걸 적용하고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그렇다면 인권의 눈으로 노동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노동에는 어떤 차별 요소들이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좋은 글씨라는 낙인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그리고 등산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제출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 측에서는 교육 차원이었다.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다라고 했지만 독후감을 쓰거나 등산 후에 인증샷 제출하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죠. 그러나 목적을 상실한 인권 침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제가 밥 먹는 걸로 차별 어떤 느낌이 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에 점심에 특식이 나왔어요. 보쌈 정식에 수제 야채튀김, 잔치국수, 호박전까지 푸짐하게 제공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푸짐한 메뉴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규직 한정 특식이었던 거죠. 비정규직들에게는 이 특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식당에서 나왔던 음식들을 먹게 했던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원증 있죠. 그 사원증 색깔을 달리해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노동인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차별과 편견을 깨트린 사례를 한번 볼까요? 드라마 라이프라는 곳에서 조승우가 사장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비서 역할에 사진상 중년 여성의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든 일상에서 비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주로 젊은 여성, 날씬하고 예쁜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편견을 깬 거죠. 그래서 생소하다는 편과 함께 그동안 비서 직종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정상회담 출연진 중에 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닉의 어머니가 40살 이후에 승무원에 신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어떤 직업에서 나이는 중요한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016년 5월에 구의역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백혈병 문제,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런 상황은 왜 계속해서 발생할까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영상 보실까요? 네, 경기 수원시가 새벽 3시부터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시간을 오전 6시로 3시간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에 작업 속도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네, 환경미화원들은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길을 누비며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청소차에 담습니다. 새벽 3시부터 하던 작업을 3시간 늦추자 작업 속도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현재 상태가 더 빠르죠. 보이니까.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는 쓰레기도 잘 안 보이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줄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을 운전한 일도 쉬워졌습니다. 어두울 때는 차가 골목길 커브 이렇게 돌을 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차가 빠져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웬만한 데는 다 돌아가니까 수월하죠. 경기도 수원시가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을 오전 3시에서 6시로 늦추자 일어난 변화입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일찍 잠들어야 했던 8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3시간이면 이제 많이 커요, 시간대가. 예. 커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날 수도 있고, 뭐라도 이제 자식과 함께 어디 뭐 아들과 함께 어디 갈 수도 있는 것도 좋아요. 예. 지난 2015년 이후 3년 동안 근무 중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은 18명, 다친 사람도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수원시가 시행한 근무시간 변경만으로 사고 위험이 줄고 작업 능률은 향상된 반면 환경미화원들은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영상 속 환경미화원분들의 일터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둔 일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인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한 발씩 내딛어 볼까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해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몇몇 매장에 의자가 놓였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자를 비치하라 라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의자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자를 놓아줬어요. 근데 의자를 놓아도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의자의 높이는 낮고 계산대는 높아서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어디 감히 앉아서 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은 앉아서 일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의자 높이는 높이고 시스템은 낮춰서 앉아서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곳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이든 사람 중심의 일터, 삶터를 고민하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겠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저 4,000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붙었어요. 해년마다 아파트 단지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감축하는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한 가구가 비용을 지급해야 될 게 4,000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4,000원을 이따 나 내겠다. 그러니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감축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본인이 적어서 붙였던 거죠. 이 아파트에 있는 이 경비 노동자들은 이 문구 하나로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터를 끊임없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각종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이 특히 어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한다는 이유로 당해야만 했던 일상적인 하대, 반말, 폭행,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당한 감정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일터, 이런 일터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파이프에 두 발을 딛고 고개를 하는 것 같은 신축 공사장이 있고요. 한쪽은 작업을 위해서 계단과 통로를 완벽한 구조물로 설치한 스웨덴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모습입니다. 두 장면 중에 어느 곳이 더 안전해 보이나요?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도 안전해야 진짜 안전이겠죠. 이 사진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청소 노동자가 주먹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처럼 평등하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부터 제대로 알고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을 더 가치 있는 노동으로 남의 노동을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나는 일상을 살면서 누구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의 일상 삶에서 놓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와 우리의 노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나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이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노동으로 나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우리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노동인권입니다. 택배 노동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쪽지 그리고 선물, 자그마한 선물들을 문고리에 걸어놓은 시민, 그리고 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내가 주문을 하면서 비 오니까 천천히 와도 괜찮아요 라는 문자를 남겨주는 그런 시민. 우리가 일상에서 공감하고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작동할 때 노동인권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동을 하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습을 마치기 전에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인권 모양을 살펴볼까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요? 좀 되게 잘 모르겠어요. Difficult problems? 생각을 안 해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인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어린이, 노인, 야구선수, 가수, 환경미화원, 교사, 학생, 여성, 장애인, 피부색, 종교인, 엄마, 아빠, 우리 이웃, 우리 모두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권은 무엇일까요?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람네, 그렇죠?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 따라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freedom of work, freedom of talk, freedom of freely living. 我觉得人权是平等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천부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대량 학살의 고통을 겪은 후 인류는 1948년 12월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인류는 여전히 반인권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세계인권선언은 역사 속 문장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5일 많은 분들의 염원과 노력에 힘입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인권 침해와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정책과 관행 개선의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성별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Every time